네, 이번 시간에는 SMT 진행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페로도랑 이제 아트웍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거버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중에 이제 SMT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아트웍을 진행한 후에 나오는 이제 그 거버 데이터가 지금 필요해요. 이 거버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그 메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. 이 메타데이터는 어, 얇은 철판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PCB에 납이 묻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 PCB 위에 메탈 마스크를 일치시켜 놓으면은 그 위에 올려 놓으면은 납만 보이는 부분만 이 구멍이 뚫려서 납을 스퀴즈로 밀었을 때그 크림납이 그 메탈 마스크를 관통해서 PCB에 묻게 되는 이제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. 그런 공정을 위해서 이제 메탈 마스크가 필요한데 이 메탈 마스크는 거버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트웍 할 때는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단일 형태의 PCB로 이제 구성이 되게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사이즈는 33mm, 가로가 33mm, 3.4cm, 세로가 1.1cm예요. 이 부품 하나를 SMT 장비에 안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.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. 너무 작아서.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은 이렇게 하나의 설계된 파일을 이것처럼 뭐 가로 두 개, 뭐 세로 5개 이렇게 배열을 시킵니다. 어레이를 시킵니다. 이 어레이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기도 커지고 이 정도 크기가 돼야지 SMT 장비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거버 데이터,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거버 데이터를 줬는데 이 거버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이 부품 하나만 SMT를 할 수 있게 납을 바를 수 있게 그 조그만하게 구멍만 파여 있습니다. 실제 메탈 마스크는 이 가이드바와 이 어레이가 완료된 이 최종 PCB 형태와 동일한 데이터로 메탈 마스크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설계한 데이터가 아닌 PCB를 만드는 업체에서 그 메탈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탈 마스크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BOM이 있습니다. 이 BOM은 Bill of Material의 약자로 부품 리스트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예요. 여기에는 이제 용량값,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품명, 다양한 정보가 이제 기입이 되어 있는데, 근데 이것처럼 잘못된 표기는 그냥 레퍼런스와 그냥 용량값만 들어가 있어요.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의 품명이 잘 적혀 있긴 했지만 이런 거 외에는 실무자가 어떤 부품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특히 20번 같은 경우에는 MCU라고 적어 놓으면은 어떤 부품을 이제 뭐 줄 텐데 어떤 부품을 써야 될지 그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BOM은 상세하게 적어줄수록 좋습니다. 오른쪽 건 제가 사용하는 포맷인데 저항의 규격, 그 다음에 패키지, 파트 넘버, 이 파트 넘버가 가장 중요해요. 이 파트 넘버를 써주고, 그 다음 벤더,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써주고, 스펙은 그냥 내가 보기 좋게 이제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몇 포인트가 들어가는지,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. BOM을 정리하는 것도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 표기법이에요. 간혹 이제 여러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각 레퍼런스는 R1, R2, R3처럼 이렇게 부품을 나타내주는 번호가 있어요. 이 번호마다 PCB에 각각의 X축, Y축 좌표를 SMT 기계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
왼쪽 하단처럼 보면은 L3-6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자들이 다 풀어서 써야 됩니다. L3, L4, L5, L6처럼 다 풀어서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하면은 SMT를 요청하시는 분은 빨리 받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자잘한 작업들이 많아지면은 좀 늦게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. 이것도 하나의 공수 시간이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길어지는 이제 레퍼런스 번호들이 좀 짧아져 가지고 좀 엑셀이 보기가 편한 장점은 있겠지만 실제 실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다 풀어줘서 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좌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. 좌표 데이터는 PCB에 이제 부품을 X, Y 좌표로 나타낸 표예요. 이 표는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.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받으면 저도 편하고 다 좋은데 실제 근데 이제 아트웍 프로그램에서도 추출이 가능해요.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업체에 이제 외주 용역을 줬는데 좀 사이가 틀어져서 자료를 안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안 주게 되면은 자료를 안 주게 되면은 아트웍 프로그램에서는 추출이 불가능하고 업체를 통해서만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를 통해서만 추출이 가능하게 돼요. 근데 그 업체도 왼쪽 하단의 그림처럼 뭐 FB2, 뭐 C17, P6, P3 이런 식으로 이제 실크 스크린이 이제 부품의 번호가 눈에 보여야지 추출이 가능한데 오른쪽 사진처럼 부품의 번호가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추출이 또 어려워요. 이런 경우에는 메탈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고 좌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없고 메탈 마스크는 만들 수가 있는데 좌표 데이터는 추출할 수 없고 SMT는 할 수 없습니다. 어느 부품을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SMT가 불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 뭐 외주 응용을 했을 때는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레퍼런스를 PCB에 다 기입을 해줘서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추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SMT를 진행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